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놓고 이야기 나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닥 어제 1000포인트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 아직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쓰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먼저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상황 좀 해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볼게요. 한 몇 주 전부터 러셀 쪽에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하자. 왜냐면은 이 미국의 여러 증시들 가운데서도 리밸런싱,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요즘에도 좀 분위기 여전한가요? 네. 우선 지난주 증시 흐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러셀 2000 중소형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3대 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 2주 전부터 중소형주 러셀 2000 관련해서는 좀 차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쪽 또 그리고 러셀 1000 관련된 투자 그리고 또 나스닥 100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흐름이 여기에 맞게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나스닥이 거의 3% 이상 가장 두드러지게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은 지금 과거 2020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W자를 형성하고 다시 큰 폭의 상승을 4개월가량 하고 나서 지금 또다시 한 번의 이 W자를 형성을 하고 재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특히 나스닥 10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2주 전부터 러셀 2000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익 실현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 필수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주간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한 1.77%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XLP라든지 그다음 산업재 BIS 이런 ETF들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러셀 2000을 팔고 러셀 1000을 사자 이런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러셀 1000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도 포함이 된 중소형주들 오히려 중형주들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러셀 1000의 대표적인 성장과 가치 ETF인 IWF라든지 IWD라든지 이게 이 둘 다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흐름을 보면 연중 최고가, 역대 최고가를 지금 장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러셀 2000 관련해서의 IWM을 팔고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산업재, 러셀 1000 관련된 ETF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얘기해드리고 있고 적어도 향후 한 6개월 동안에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증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코스피가 아직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매력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어떤가요? 네.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빠지면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 또 한국 대표 종목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표적인 반도체 이 두 종목이 마이너스 전환을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등등, 최근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 투자에 대한 의구심 섞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한국 증시 분석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국 증시는 아직 고점은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코스피와 나스닥의 그 과거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을 보고 비교를 해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127%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3%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즉 상승했던 폭은 114% 정도 되고요. 하락했던 폭은 더 큰 1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한국 시장이 덜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나 나스닥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스피에 대한 컨센서스를 들여다보면은 2021년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33.7%,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PER도 14.3배 정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 컨센서스를 좀 돌려보면은요. 월스트 케이스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4,1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를 나스닥이랑 비교해 보면 나스닥이 올해 2021년 이익 증가율이 26.7%니까 훨씬 코스피보다 낮고요. 또 나스닥의 PER이 지금 올해 35배니까 우리나라의 14배보다 훨씬 높고요. 또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로 나스닥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최소 적정 가치는 14,862포인트, 베스트 케이스로 계산하면 17,197포인트로 한국보다는 뭐 매력도는 있습니다만 한국보다는 그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펀더멘탈을 생각한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증시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 삼성전자, SK가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럼 그쪽 반도체 섹터는 또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쪽만 싹 떼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도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지수가 큰 폭의 상승하기 어렵고요. 뭐 아시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60조가 넘죠.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가 100조가 넘습니다. 자, 두 개 다 더하면 거의 뭐 650조, 660조 뭐 이런 숫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되니까 뭐 정말로 큰 비중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매력도를 그럼 가장 비슷한 종목이 미국에 뭐가 있냐? 바로 마이크론이 있죠.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PER은 20.1배, 20.7배 정도, 삼성전자가 22배 정도, 반면에 마이크론은 34배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PER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50%가 있죠. D램 쪽에.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더하면 뭐 70% 중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까지 더하면 이제 90%대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마이크론이 가장 작아요. 매출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매출 기준이 32조, 그리고 삼성전자가 237조.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4조가 훨씬 작죠.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시면은요, 지금 마이크론이 거의 110조가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05조, 더 작아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56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월등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 3위인 회사 대비해서도 싸게 평가가 되고 있다. 즉 그만큼 지금 한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 상장돼 있고의 차이가 지금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증시의 어떤 실질적인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배구조 문제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더 얼마나 황당한 부분이냐면 베타로 따지면, 변동성을 감안한 베타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제일 싸요. 0.87, 베타가 0.87이고 삼성전자가 0.1, 죄송합니다. 1.1. 그리고 마이크론은 자그마치 1.3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더 심한데
시가총액은 더 커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한국이 미국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에서의 우리 증시 매력도도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도 지금은 한국을 배제하고 투자를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선진국 뭐 거의 13개 이상, 신흥국도 뭐 12개 이상 해서 지금 25개 이상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나오는 인덱스가 나스닥 100입니다. 대표 성장주 이게 2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가 지금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 상승 여력이 32%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론 미래를 생각해서 미국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달러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에 있어서도 좀 시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고 이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고 나중에 어떤 이 시클컬 경기 순환적인 부분이 좀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한국 비중을 줄여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밸류에이션, 뭐 시즈널리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큰 그림 좀 그려주세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이를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